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오늘 전립선 비대증 중심으로 자세한 상담하면서 비뇨기과 질환, 궁금증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가민성 급성 방광염이라든가 전립선암, 요실금, 요로결석, 또 남성 여러 가지 예방 접종,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윤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 또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연세본 비뇨기과 최윤봉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은 어떤 환자들이 좀 많이 오시는 편인가요? 네, 요즘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때 이제 못 드시는 경우도 이제 간혹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이런 평상시에 본인이 못 느꼈던 증상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자주 간다든지,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밤에 잠을 못 이루시면서 화장실을 또 찾아야 되는 이렇게 야간 빈뇨 증상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배뇨 곤란과 관련된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병원 내원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런 증상이라면 또 전립선 비대증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오늘 전립선 비대증 관련해서 질문과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60대 후반 남성인데요.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한번 소변을 보려면 힘을 줘야 조금씩 나옵니다. 게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도 힘들어서 속옷이 항상 축축하고 냄새가 나는데요. 어떻게 좀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는 상담입니다. 일단은 나이가 지금 60 넘으신 후반이시니까요. 대개는 이제 나이 든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배뇨곤란, 그다음에 이제 저장장애로서 이제 방광 내 소변을 저장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보고 나서 또 잔뇨감이 남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저질환으로서 이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상태가 없는 일반적으로 보통 나이 드는 우리가 노화 현상으로 생길 수 있는 노인에서의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곤란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지금 소변을 보려고 하면은 배에 힘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변이 금방 안 나오는 거죠. 배출 장애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배뇨곤란을 일으키는 중에 방광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전립선이 갖고 있는 평상시의 기능에서 전립선이 자라면서 요도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변 나오는 줄기가 좁아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게 되면 배에 힘을 줘야 되는, 그래서 배에 힘을 주고서 소변을 보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에 힘을 주고서 소변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잔뇨가 남기 때문에 잔뇨로 인해서 또 소변을 자주 보게 되시는 그런 증상들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 힘들어가지고 조금씩 지린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절박요실금이라고 해서 소변이 마려울 때 참지 못하는 것을 절박뇨라고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디 화장실을 찾았는데 화장실은 없고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너무너무 못 참아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 대개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보통 이제 고속도로나 여행 가시다가 또 낮에 생활하시면 집에서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은 여행이라는 일정한 시간을 보내셔야 되니까 가다 보면은 소변 마려울 때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휴게소에 화장실을 찾아야 되고 화장실 가기 전에 소변이 찌끔찌끔 나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경험했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60대 후반이라고 하신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절박뇨, 절박요실금, 아무래도 배뇨곤란에서 이제 빈뇨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에 대한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은 간단하게 소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소변에 어떤 염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신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단백뇨라든지 혈뇨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이 직접적으로 커져 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경직성 전립선 초음파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립선이 커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크기는 우리가 전립선 크기는 호두알 만합니다. 호두는 작고 단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20g에서 25g 정도 되는데 나이 드시면서 60대 후반 정도 되면은 한 28 정도. 그래서 조금 커지면은 더 커지면은 탁구공만하게 커지면 30cc가 넘어가시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일단은 전립선 크기를 측정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전립선이 비대증만 오는 게 아니고 전립선 암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립선 암에 관련해 가지고 혈액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 지표를 확인해 가지고 늘었는지 정상 범위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런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뭐 전립선 암과는 관련 없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뇨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전립선 크기는 크지 않고 전립선 암 검사에서도 이상 없고 신장 기능하고 다른 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은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뇨가 지금 힘들고 소변을 참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변을 좀 수월하게 대문을 열어주는 약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방광 내에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방광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약을 같이 쓰시게 되면 이런 증상들을 많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어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은 나이로 봤을 때 60대 후반의 남성이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질환이 전립선 비대증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50대 이전에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전립선 검사에서 크진 않은데 증상은 똑같이 그러니까 뭐 소변 참지 못하고 갑자기 조금씩 지리는 이런 절박요실금 증상이 있다 그러면 과민성 방광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여성이 좀 더 많은 증상을 호소하지만 남성에 있어서 50대 이전에는 똑같은 증상을 호소할 때는 절박요실금, 절박뇨, 빈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과민성 방광일 수도 있다. 이쪽에는 이제 방광 쪽을 위주로 치료를 합니다. 저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물 치료로도 가능합니까? 네, 보통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데 두 가지는 소변을 참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소변을 참을 수 있도록 방광을 이완시켜주는 자극이 왔을 때 방광을 이완시켜주는 약물들을 사용하겠고요. 방광 용족이 작은 경우에는 방광 용족을 늘려주는 방광 근육을 좀 이완시켜서 용족을 크게 해주는 이런 치료를 하시면은 증상들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럼 전립선 비대증 초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까? 보통은 이제 초기에는 전립선 비대증 커지면서 소변 나가는 길을 좁게 만들기 때문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아무래도 가늘어지면 아랫배에 힘을 줘서 소변을 힘줘서 배뇨를 해야 되니까 이런 증상들은 이제 좀 초기에는 빈뇨 증상, 뭐 절박뇨 증상 이런 것보다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 양뇨라 그래서 오줌 줄기가 좀 약해진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오줌 줄기가 약해지면 전립선 비대증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립선 비대증은 치료가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 말 그대로 비대해진 전립선을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약물 치료로서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 현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니 한 30대 남자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을 생각을 안 하고요. 보통은 60대 후반, 뭐 70대, 80대를 지나면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을 강력히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다가 약물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는 전립선이 30g 이상이라든지 보통은 또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는 정도가 전체적으로 균질하게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는 게 아니고
방광으로 튀어 올라가는 이렇게 돌출되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서 전립선의 커진 부분, 돌출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뭐 부분적으로 제거한다든지 하면은 얼마든지 증상 개선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증상이 이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은 약물 치료로서 전립선 크기를 좀 줄이는 지연 성장시키는 치료하고 소변 나오는 길이 좁아졌기 때문에 네. 소변길을 넓혀주는 약물 치료를 하시면은 치료가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이 전립선 비대증 약 드시면 꾸준히 계속 오래 드시던데요. 네. 그게 우리 고혈압 환자분들 예를 네, 들면 네.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분들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약물을 복용하시고 약물 중단하면 치료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네.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 현상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이가 계속 들기 때문에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전립선이 커짐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들을 치료하고 개선해야 되는 목적으로서 약물은 중단 없이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약물 치료를 계속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증상 개선이 안 된다든지 전립선이 너무 커졌다든지 네, 그런 네. 경우에는 수술로서 전립선을 제거함으로써 네. 대문을 열어주는 이렇게 활짝 열어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비뇨기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또 60대 이상 되시면 여러 가지 몸에 신체적인 이상들 나타나죠. 그냥 감내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과민성 급성 방광염이라든가 전립선 이렇게 비대증, 또 전립선 암이라든가 여성들의 요실금, 또 뭐 남성들의 여러 가지 예방 접종도 좋고요. 또 아이들 포경 수술도 좋고요. 또 성병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이 집 근처 병원에서 전립선 초음파를 했는데 전립선 내에 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네, 보통 이제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전립선 내 조직 변화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전립선 비대증을 이제 동반하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전립선 결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결석이라고 하면 요로결석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네.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에서 요관을 통해 방광까지 내려오는 길에 생길 수 있는 돌 질환을 요로결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개 통증을 동반한다든지 혈뇨가 갑자기 나온다든지 아니면 소변 자주 마렵고 소변 볼 때 소변 잘 안 나와서 고통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그런 증상들이 급성으로 어느 날 저녁 때 자다가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네. 갑자기 응급실을 가게 되는 경우, 그래서 알게 되는 경우가 요로결석이 가장 많게 되는데요. 네. 전립선 결석 같은 경우는 아무 증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이런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전립선이라고 하는 고유의 기능이 분비 샘물과 같은 샘물을 분비하는 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주변에 이끼가 많이 끼는 것처럼요. 전립선에 이런 돌가루 같은 것들이 끼다가 그게 모여서 결석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보통 50대 이후에 전립선 비대증을 검사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건 전혀 이런 통증이 경우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찰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혹시는 이 전립선 결석도 하나의 질병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염증이 생기면은 돌 주변에 세균들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급성 전립선염으로 발전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전립선 결석은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과 같이 가기 때문에 관찰만 하고 전립선 비대증이 너무 커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다 보면 돌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문제가 안 되고, 이제 간혹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액이 안 나오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사정할 때 쾌감도 없고 정액이 왜 갑자기 줄었지 이렇게 해서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정한 정액에서 피가 보인다 해서 혈정액증 보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사정관 주변에 전립선 결석이 있는 경우에 그 정액이 나오는 통로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액 양이 상당히 줄고 그러다 보니까 쾌감이 줄어들고, 또 하나는 이런 그 돌 자극으로 인해서 피가 섞여 나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말고는 특별하게 치료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엔 초음파를 또 한번 해보셔야 되겠네요. 네, 자주 이제 뭐 1년에 6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전립선 초음파 검사하고 전립선 특이항원,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시면서 전립선을 관리하신다 보면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네. 3967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 증상 없이 바로 전립선 암으로도 갈 수가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암 조직 세포가 커지면서 압박을 하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은 주로 변연부라서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라 들어오기 때문에 전립선 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의 뒤쪽 부분을 직장에서 만져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위에서 경결, 뭐 딱딱한 땅콩 같은 아니면 호두알처럼 단단한 어떤 조직이 부분적으로 만져진다 그럴 때는 증상은 없는데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상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 암 조직 세포에서 전립선 특이항원을 좀 분비하는 양을 늘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립선 증상이 별로 없는데도 전립선 암이 진단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비대증하고 별개로 유전적인 요인 아니면 식습관으로 인해서 전립선 조직의 비정상적인 증식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 없이도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본 비뇨기과 최윤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여러분 신체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 환자라고 하는데요. 언제 병원을 찾아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우리가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요즘에 본인의 배뇨 곤란, 뭐 저장장애,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보고 나서 시원하지 않다든지 밤에 자주 봐서 소변 보는 게 불편하다든지 횟수가 늘었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점수화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해가지고
점수가 뭐 7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전립선 관련한 증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평상시와 다르게 또 하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소변이 평상시보다 잘 안 나오고 또 네.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화장실 들락날락거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친다든지 아니면 불편해 보이고 본인이 창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경우 네. 병원에 오시면 되겠고 보통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많이 오시지만 네. 40대 중반에서 전립선이 또 의외로 평균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전립선 초음파 검사 해보시는 게 좋으니까 40대 이후에 이런 뭐 배뇨곤란과 관련된 증상들 평상시와 다르게 소변 보는 게 많이 힘들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술 마시고 나서 소변을 못 봐가지고 고생을 했다든지 뭐 감기약을 먹고서 너무 힘들어서 소변을 배출을 못 시켜서 밤새 고생했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었던 분들은 한번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병은 소문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참고 창피하다고 숨기면 병은 더 크게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 증상들 참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가 어렵거나 좀 어려우신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인데요. 이 조루증 환자라고 하셨습니다. 귀 뒤의 감각이 예민하시다고요. 이걸 어떻게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조르라고 하는 것은 사정이 너무 빨라서 만족할 만한 성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조르라고 보통 합니다. 예전에는 뭐 관계 시작하고 나서 2분 이내에 사정하는 것을 조르라고 얘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성행위 빈도수로 얘기해서 10번 중에 절반 이상 내가 원만한 성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빨라서 부부간에 불만족이 생기는 경우로 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환자분들 얘기 꺼내기 되게 꺼려하세요. 뭐 창피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자가적으로 뭐 어떤 뭐 다른 뭐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들 많이 쓰시고 뭐 속설로 뭐 우스갯소리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귀두 감각이 예민한 경우에 약물 치료를 해서 먹는 약을 사용해서 감각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조루 증상이 생기는데 음주하고 저녁 늦게 들어가서 부부관계 하면은 이런 뭐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알코올이 작용하는 뇌 중추에 작용해서 귀도 우리 몸의 감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술 마시고 어디 돌아다니다 전봇대 부딪혀도
안 아프고 막 그러신 것처럼 전체 감각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기도도 몸의 신체의 일부라서 네. 그래서 음주하고 나서는 난 조루가 좋아졌는데 평상시에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갖기 한 1시간 전에 복용하는 약물을 사용하시고 이런 약물에 또 반응을 잘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술 먹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 먹고 관계했을 때는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약물 치료가 좋으시고요. 네,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소변을 참지 못하고 네. 이제 소변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화장실 가기 전에 네. 넣어버리는 게 뭐예요? 네, 그 이제 절박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긴장성 요실금도 있는데 절박 지금 마려워서 화장실 가기 전에 오줌 찔끔 지리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머리에서 오줌 소변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네. 그렇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방광에서 소변이 일정한 양이 저장될 때까지는 방광 수축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방광 수축이 갑자기 일어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의 내장, 우리가 겉에 피부에 있는 뭐 증상들이 가려우면 손으로 긁으면 해결이 되시지만 심장도 내가 천천히 뛰어라 해서 천천히 뛰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방광도 소변이 저장돼서 방광 수축이 일어나면 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방광에 압박이 들어오고 그러면 방광 압력이 올라가면서 소변이 배출되는 것을 절박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 방광이 작아서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방광이 예민해서 그러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 보통 과민성 방광에 절박 요실금 증상이 같이 오시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이 약물 치료하시면 상당히 좋아지세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시다 그러면 일단은 되게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병원에 오시는 경우에 방광염, 급성 방광염으로서 염증이 있어가지고 평상시보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 볼 때 힘들고 자주 나오고 밤에 잠을 자꾸 깨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피가 많이 나온다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해서 이런 급성 방광염 증상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과민성 방광에 의한 절박 요실금 증상이라고 보고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해본 경험이 없으시면 약물 치료를 받으시고 조절하시면은 평상시보다 편안하게 이런 증상들 조절하시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름보다도 겨울에 더. 네, 겨울에는 땀으로 나가는 수분 배출량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소변을 많이 보시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생활하시면 차나 커피 같은 거, 음료 이런 거 많이 드시니까 소변 양이 늘어나시고 겨울철에는 또 집에서 뭐 다른 일반적인 생활 많이 하시다 보니까 보통 잠도 늦게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증상이 더 심해지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